자, 계약법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고요. 매매에서는 매매 예약, 계약금, 매매 효력, 담보 책임, 환매 5개. 그 중에 매매 예약은 일단 일방예약으로 추정하고요. 그래서 예약자 중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 생겨요. 이때 그 매매 예약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형성권이고요.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그리고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다 그랬죠. 기간도가해버리면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그랬어요. 자, 중단정지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릴 때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하나 더 기억해야 되죠. 여긴 없지만 우리 알고 있는 거 일방 예약이 성립하려면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방 예약 당시에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중요한 게 계약금이죠. 계약,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 교부하는 금전기타 유가물.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약금 계약은 첫째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계약, 따라서 매매계약과 동시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매매계약과는 종된 계약, 따라서 매매계약이 실효되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된다. 세 번째 유물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속은 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속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죠. 네. 양가라 1번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수량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의 성질은 최소한대 성질이 증약금이고요. 민법이 부여한 게 해약금이에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그 다음에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이 된다 그랬어요. 반가로 2번 위약금 약정이 있다.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한다. 양가로 3번 위약금 특약이 없다. 그러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사판례도 마찬가지죠.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았을 때 위약금 약정이 없으니까 을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번 위약금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증약금과 해약금의 성질은 병존한다. 다음 페이지 5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지할 수 있죠. 이때 당사자 일방이란 상대방을 국한하여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례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 착수가 있죠. 있으니까 매도인은 물론이고 매수인도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행 착수 반가로 1번이 개념이고요. 반가로 2번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유사 판례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제공했다면 이행 착수가 있으니까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우리 이행 착수 애매하다 그랬어요. 아닌 거 2개 기억하자 그랬어요. 이행 착수 아닌 거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봤던 허가를 받은 거 그 다음에 요거 대금 지급 소송 제기한 거 요 2가지는 이행 착수가 아니다. 허가 후 대금 지급 소송 제기한 후에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7번 매수인이 현금 보관증을 작성해서 매도인에게 준 것 이것도 계약금의 효력이 있다. 주의 판례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가면 원칙적으로 교부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주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원칙이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지문이 약간 또라이 같은 지문이에요. 주의 판례 3번째 줄에 보면요.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이루어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나가 위 약정이 없었다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지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말이지. 지금까지 내내 유물계약이니까 계약금을 안 줬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고 따라서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느닷없이 이 위에 있는 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란 말이지. 이 만취한 상태에서 내린 판결이에요. 쓸데없는 사족을 앞에 붙였어요. 하고 싶었던 말은 아까 읽었던 원칙적으로 그 다음이 하고 싶었던 말이야. 근데 앞에 쓸데없는 말을 떡 이 판결에서 판례로 적시를 해놨고 재작년에 요거를 떡 끊어서 출제를 했어요. 이 또라이 같은 산공단이.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도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환장합니다 이거. 뭐 어쩌자는 건지 도대체. 설명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수험생들은 어떻게 외우라는 건지. 예? 계약금을 안 준다면 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금을 안 준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러나 그래놓고 뒤에는 정반대로 안 된다 이래놨어요. 이 뭐하는 짜장면이 도대체. 예. 하여튼 이 판례에서 이렇게 황당한 판결을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것도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있는 원칙이 핵심이에요. 그게 원래 판례가 하고자 했던 말이었어요. 8번은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100을 주고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100을 제공하면서 해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3번 매매 효력 다 외워야 되지요. 연가로 1번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다.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2번 과시수식권 목적물 인도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단 인도전 대금 완납하면 매수인이. 3번 어느 한쪽만 이행기한을 정해놨다. 상대방도 동일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 4번 대금 지급 장소. 약정한 장소가 있으면 약정 장소에서 약정 장소가 없다면 원칙 매도인 주소지. 예외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도 장소. 올해 출제된 지문 중에 대금 지급 장소에 약정이 없다면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 주소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어디서? 인도 장소. 이렇게 됐죠. 5번은 대금 지급 거절권을 말합니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 세 번째 줄 조심하시죠. 매수인은 그 위험한 한도 내에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전부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전부 지급 거절이고요. 일부를 염려가 있으면 일부 지급 거절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서 전부나 이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해놓고 세 번째 줄에서 그 위험한 데서 전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일부를 빼면 안 돼요.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못 찾아요 이런 거 잘. 시험장에서 위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만 딱 서술어로 써놓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또라이들이 못 찾아요. 그러면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요. 아시겠죠? 네. 이때 매도인의 대응수단이 두 개. 매도인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또 매도인은 공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담보책임. 자, 권리하자와 물건의 하자가 있는데 일단 권리하자 기본적인 뼈대 5개가 있죠. 전부 타인 권리,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선해손, 매수인이 선이다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악해, 매수인이 악이다 해제할 수 있다. 맨날 악의 매수인은 해제 못한다. 맨날 이렇게 나오죠.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이 선이라면 손해를 배상하라. 매수인이 악의라면 손해배상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기간 제한 없다. 기간 제한 없다. 반면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일타 대감선의 일단 대금감액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맨날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 못한다. 이따구로 나오죠.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내 해야 돼. 그 1년은 악의 매수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선의 매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요것도 올해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선의 매수는. 또 하나가 그 밑에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대감 선해손이라 했으니까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입니다. 이행이익배상을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말을 해요. 이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불능당시입니다. 두 번째 줄 보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때라고 돼 있죠. 그런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행불능이 된 권리 시가라고 돼 있죠. 이행불능 요거 기억하세요. 계약 체결 당시라고 나온 게 있고요. 올해 그렇게 나왔어요. 계약 체결 당시 시가라고. 또 하나 예전에는 계약 해제 당시 시가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불능 당시 시가예요. 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그 불능 당시를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반가라 3번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부실 선대감 훼손 선의만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 사실을 한 날로부터 1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은 있을 수가 없고 이때 수량적 매매 둘로 나눠서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이렇게 되면 수량적 매매. 반면에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불과 그러면 수량적 매매가 아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제한 물건이 있다. 제한 물건이 있는 거. 자, 머릿속으로 땅을 샀는데 지상권이 있다. 부동산을 샀는데 전세권이 있더라. 부동산을 샀는데 등기된 임차권이 있더라. 요역지를 샀는데 필요한 지역권이 없더라. 물건을 샀는데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더라. 그래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더라. 즉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이 되어 있더라. 선의만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때 해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이것도 1년.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다.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다. 그런데 이게 행사가 됐다. 즉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샀다. 그런데 본등기가 되었다. 밑으로 맨 밑에 반가로 5번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샀다. 그런데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고 경매가 되었다.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조문도 외우자. 576조 맨날 570조라고 나와요. 576조 담보책임이 인정되면서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출제상한 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권 행사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위에 반가로 5번 판례도 576조라고 되어 있고요. 맨 밑에 반가로 5번도 576조가 준용이 된다. 요거를 슬쩍 전부 타인 걸로 570조로 바꿔서 내거나 또는 악의의 매수는 해제할 수 없다. 악의의 매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로 내거나. 그럼 틀린 거죠? 576조고요. 매수인은 알았든 몰랐든 출직 상환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그 반가로 5번 바로 위에 반가로 4번에도 있습니다. 반가로 4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추가적인 재산 출제로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켰다면 매수인은 부동산 매수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출제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예? 그렇게.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뼈대 전부 타인 권리부터 저당권 행사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양가로 1번 권리하자 중요 판례 반가로 1번 타인 권리 매매를 목적으로 한다. 전부 타인 권리. 이때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으면 담보 책임. 그러나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 이럴 때 매수인 악의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요. 악의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도선회는 전부 타인 권리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일부를 의존해 줄 수 없는 경우, 여러 개의 권리를 팔았는데 그 중에 어느를 의존해 줄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도선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권리 전부를 못 넘겨주게 되었을 때만 적용된다. 반가로 2번. 3번 사실의 안나라 의미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나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수량이 부족한 부분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나를 의미한다. 그 사실의 안나의 의미까지 판례 확인하시고요. 여기까지가 권리하자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다음 페이지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이꼴 목적물의 하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매수인은 선의앤드 무과실이어야 돼. 매수인은 선의앤드 무과실이어야 돼.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어. 법률적 장애. 물건의 하자로 봐.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법률적 장애가 있어서 공장을 못 짓더라. 물건의 하자다. 그런데 그 땅을 경매를 통해서 짓겠다.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일단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물, 부특정물 두 개가 있고요. 특정물의 경우에는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외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6월 내야 하라 이렇게 되죠. 안날로부터 1년. 자, 3번 1번 법률적 장애도 목적물 하자. 그 다음에 하자 전부는 계약 성립 당시. 2번 중등 품질이 하자 기준이 돼. 카탈로그 검사 성적서에 품질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게 기준. 3번 6월 내에 하라. 출소 기간은 아니다. 5번 이거 웃기죠. 네 번째 줄 보니까 자동차를 샀는데 속도기가 작동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동차를 바꿔달라 그랬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완전물 급부 청구는 안 된다. 계기판만 바꾸면 된다. 네. 깜빡이 안 들어온다고 자동차를 바꿔달라. 이런 거하고 똑같지요? 네. 깜빡이 안 들어오면 손 내밀어서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 되지. 네. 후레쉬로 깜빡깜빡 하거나. 6번 확대 손해. 2차 손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 그럼 얼른 전원 뽑아야죠. 근데 어디까지 부풀어나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터졌고 배터리가 머리에 박혔어. 이런 거 확대 손해. 지 잘못이죠. 그것까지 매도인이 책임지진 않아. 이럴 때는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그런 거예요. 자, 4번 경매. 경매는 일단 대금감액 청구하고 해제만 인정돼. 낙찰자가 채무자가 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 다만 이제 두 가지. 첫째, 대금감액을 청구했더니 채무자가 무자력이야. 그럼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두 번째,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러나 반가로 2번. 채무자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배당받은 경매를 넣은 채권자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경매를 넣은 경우,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번 경매가 무효야? 그럼 담보책임 인정 안 돼. 5번 채권매매. 원칙적으로 채권매매는 담보책임 인정되지 않아. 그런데 채권을 파는 놈이 입방정을 떨어. 이걸 고급스럽게 뭐라고 해놨어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라고 해놨어요. 책임질게라고 입방정 떨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외울 거 언제의 채무자 자력이냐? 원칙 계약 당시. 그러나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매매했을 때는 변제기 당시.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각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임차권을 팔았어요. 우리가 흔히 임차권 양도라고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반대로 3번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을 목적물로 한 매매 계약. 이게 뭐예요? 임차권 양도. 근데 임차권을 목적물로 한 매매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때 얘가 입방정을 안 떨었어. 임대인 동의 받아줄게라는 말을 안 했어. 그럼 담보 책임 지지 않아. 대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사기. 아까 사기. 예? 그럼 두 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얘가 동의 받아줄게. 근데 못 받았어. 그럼 담보 책임. 동의 받아주겠다는 말을 안 했어. 그럼 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니, 임차권 양도인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을이 임차권을 팔면서 아무 말을 안 했어.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입방정은 안 떨었으니까. 그런데 말을 안 했으니까 뭐는 성립해? 사기는 성립해. 반대로 입방정을 떨었어. 동의 받아주겠다고. 사기는 성립하지 않아. 근데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3번에 보면 두 번째 절 매도인이. 이 매도인이 누구예요? 얘죠. 얘 임차권 판 놈. 매도인이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이행 동의받아주겠다. 너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입방정 안 떨었다. 그럼 끝에 뭐야? 담보 책임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됐죠? 6번 담보 책임이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 면제하는 특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 안 되는 거 두 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감추고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하고요.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후에 제3자의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경우 하고요. 두 가지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담보 책임. 맞춰야 돼요, 무조건. 환매. 매도인이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대사오는 것. 그러면 환매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돼. 이럴 때 환매권은 매매대금을 제공하면서 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2번 부동산 5년 넘지 못해 동산 3년 넘지 못해 넘으면 단축해. 요거 기간을 넘으면 환매 특약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X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단축된다.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할 수가 없다. 환매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되 목적물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기한 걸로 본다. 4번 재산권이다. 양도 상속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으며 환매권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환매권 등기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환매 특약을 하고 환매권 등기를 딱 해놨어. 했다 하더라도 팔아먹을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죠. 부동산 환매권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환매 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환매권이 등기돼 있다 하더라도 처분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한 후에 병의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하여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으므로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처분 권한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5번은 그냥 뭐 됐고요. 그래서 1, 2, 3, 4 정도 좀 확인하시면 되고. 교환계약은 유상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고 매매 규정이 준용되며 2번 교환물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보충금이라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보충금에는 매매 대금의 규정이 준용이 되고 그렇죠? 돈 바꾸는 건 교환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교환계약은 담보책임이나 동시환매권 위험부담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상이니까 담보책임이 적용되고요. 쌍무니까 동시환매권 위험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에 교환계약은 교환계약을 물어보기보다는 동시환매권, 위험부담, 담보책임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임대차, 일방이 타방에게 목적물 사용수익을 약정하고 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목적물은 반드시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고 차임은 금전 아니어도 되고 꼭 줘야 되지만 금전 아니어도 되고 3번 이 차임은 약정이 없으면 후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양거라 3번.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최장기, 최단기 없다.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단기, 최장기 없다. 두 번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1월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 이때 해지 기간에 적용되는 게 일단 두 개가 더 있다. 기간을 정했는데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하고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4번 법정갱신의 경우에도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3번이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죠. 그러니까 이때도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6월, 1월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돼. 그리고 4번 법정갱신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 그러나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해지 기간 경과가 필요한 게 4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간 정하지 않은 거 635조, 기간을 정했지만 해지권을 유보한 거 636조, 그 다음에 임차인이 파산한 거 637조, 그 다음에 3번, 4번 법정갱신 639조. 거기에다가 법정갱신의 경우 제3자가 제공한다. 뭐는 소멸한다. 그거까지. 그리고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는다까지. 됐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7번 갱신의 간접적 강제성은 토지임대차에만 있어요. 변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채무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권은 거절하지 못한다. 자, 기간과 갱신. 그 다음에 효력. 효력 중에서 먼저 임대인의 의무인 양가로 2번 수선의무. 목적물 현상주지 수선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에게 있다. 그러나 사소한 하자는 수선의무가 없다.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면제특약할 수 있다. 그러나 면제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3번 임차인의 수인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존행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인은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단 임차인 의사에 반환한 임대인 보존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다. 반가로 3번, 4번. 3번은 통지의무. 목적물에 수선을 요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으면 임차인은 통지하라. 지체 없이 통지하라. 단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3번, 4번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관련해서 임차인의 통지 의무와 4번 임차인의 수인 의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배려 의무 따위는 없죠. 다만 여관 숙박계약 같은 일시사용 임대차나 병실 입원계약 같은 특수임대차는 예외적으로 안전배려 의무라든가 도난방지 의무가 있다. 그렇게 임대인 의무. 그 다음에 임차인 권리 의무 중에서 임차권 위로 올라갑니다.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그런데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반가로 4번 621조 등기청구권.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확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청구권이다. 임대인은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임대인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청구권에 불과하다. 반대 확정이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의 규정이고 청구권이다. 따라서 임대인은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 임차인은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게 있으나 마나한 권리라 했어요. 있으나 임대인은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죠. 622조 대항력이죠. 건물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반가로 3번 먼저 건물 등기하기 전에 갑소유 땅을 을이 임차했는데 그래서 건물까지 지었는데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건물 등기했어. 이때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지요. 등기 전 제3자니까. 그게 반가로 3번. 그 위에 반가로 2번. 좀 전에 누구에 대한 대항력? 제3자에 대한 대항력. 그러면 을이 이 상태에서 건물을 팔아요.
그리고 임차권도 병에게 넘어가요. 건물 양도세에는 임차권 양도도 포함됩니다. 이럴 때 을은 건물을 팔을 때는요, 자기 건물 파는 거니까 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임차권 양도는 갑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동의를 못 받았어요. 첫째, 동의를 못 받았어. 두 번째, 얘는 건물을 등기를 했어요. 건물 등기했다면 622조 대항력이 생기죠. 예? 이 대항력을 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다. 그럼 반가로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민법 622조 제1항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즉 등기한 후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소유권과 토지 임차권을 함께 취득한 사람 병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 그 사람이 임차권 양도를 해서 동의가 없었는데 그 경우에 그 사람한테까지 임차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말이 어려워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의미한다. 이때 제3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따라서 건물을 사면서 임차권까지 산 사람이 건물을 등기하면서 622조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이 그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기존 임대인에게 622조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게 반가로 2번. 자, 임차권.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양가로 3번 통지 의무 말씀드렸고요. 오른쪽에 비용 상환 청구권 중요하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둘 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까지. 2번 임의규정 포기특약 유효. 거기에 해당되는 거 2개 3번 4번. 3번 4번은 꼭 외워야 돼요.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특약 앤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앤드 유효. 3번 원상복구 약정. 4번 건물 증축하고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반드시 외워야 돼. 2개.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면서 앤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더 이상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네? 외우셔야 돼. 5번 유익비는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어야 되니까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비는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고요. 반가로 3번 부속물 매수청권. 요거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만.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만. 세 번째 줄 임대차 종료 시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임대차 종료 시 잊지 마세요. 기간 만료 시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시. 그 다음에 2개.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시킨 거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하고. 2번 강행규정. 포기특약 원칙적으로 무효. 단 보증금과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기로 하고 부속물은 포기하기로. 이건 임차인에게 딱히 불리한 게 아니니까 무효가 아니다. 3. 임대차 종료 중에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된 경우 이때는 부속물 청구 못해. 4.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비용상환 청구 같은 임의규정만 적용될 뿐 부속물 매수 청구라든가 주택임대차법법 같은 강행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일단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2가지 경우에 인정된다 그랬어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인정이 되는데 2개. 기간을 정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되고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한 경우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하고. 특히 이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다. 갱신 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이 2가지 경우에 인정이 된다는 걸 먼저 머릿속에 빡. 동그라미 1번 형성권. 지상물 매매 대금은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상당액.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면서 들인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박스 외워야 되지요.
뭐 외울 것도 없어. 그냥 읽으면 돼. 1번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는 고가의 지상물 안 돼. 그게 아니라면 3번 무효가 돼. 4번 근저당권 설정돼 있어도 돼. 2번에 두 번째 쪽 건물의 객관적 가치 여부, 임대인에게 효용 여부 요건 아니야. 객관적 가치가 없어도 임대인에게 쓸모가 없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세 번째 줄 당시 기존 건물 아니어도 돼. 신축한 건물도 되고 기존 건물도 돼.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 여부도 상관없어. 다 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2번의 첫 번째 줄 보면 매수 청구권자는 누구에 한한다고 돼 있어요? 지상물 소유자. 그럼 보세요. 갑수요 땅에 을이 임차권에 터잡아 건물을 갖고 있다가 요걸로 하면 되겠구나. 갑수요 땅에 을이 임차권에 터잡아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을 팔아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을은 더 이상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지요.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임차인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되겠죠.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지상물 소유자예요. 임차권 소멸 당시 지상물 소유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에 강행 규정이니까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 철거 안 되면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원칙적으로 무효. 3번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채무불이행 해지. 4번 이거 된다 그랬죠? 요거 기간 정하면 임대인 해지 통과한 경우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5번 자 지상물 매수 청구는요 좀 전에 임차권 소멸 당시 지상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를 해요. 임차권 소멸 당시 지상물 소유자가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따라서 아까 얘가 그 전에 건물을 팔았다면 더 이상 얘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소멸 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고, 그런데 요 경우엔 을이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예외가 또 하나 나오죠. 그게 동그라미 3번. 5번. 6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6번하고 7번이. 6번은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 이외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이 되어 있을 때는 일단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안 되고,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건물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통으로 되어 있다면 아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네? 3번. 그게 6번. 7번.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철거 집행 전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집행 전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은 좀 황당해요. 8번은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황당합니다. 보세요.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렸어요. 빌렸는데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일단 을 소유죠. 이거를 병한테 팔고 임차권도 넘겨줬어. 이때 얘 건물 소유자다 아니다. 병 건물 소유자다 아니다. 건물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지요. 미등기 무허 건물을 샀지만 얘는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야. 아닌데 매수 청구할 때 이 황당 또 시추. 이런 게 이제 많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나온 거야. 분명히 아까 지상물 소유자가 이렇게 해놓고 얘는 소유자가 아닌데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외우자. 8번. 에? 그러니까 원칙은 건물 소유자인데 얘는 된대.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황당한 것들이 이렇게 간혹 나와요.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5번 임차인 목적물 반환 의무 있죠? 근데 만약에 목적물이 멸실됐어.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됐으니까 책임져야지. 책임을 안 지려면 임차인 스스로가 목적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했음을 입증.
하면 되죠?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존 의무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죠. 보존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목적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요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1, 2. 차임과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1번 이기 차임연체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3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일방적으로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강행규정. 무슨 규정? 강행규정. 따라서 불증액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증액 청구할 수 있다. 불증액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증액 청구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니까. 예? 증액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어도 증액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죠. 증액을 청구했더니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했더니 임차인이 반발을 했어. 이의. 그래서 재판으로 갔어. 증액 판결이 났어. 판결의 효과 소급. 청구시로 소급. 그래서 언제부터 증액된다? 청구시부터 증액된다. 4번은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멸실. 첫째, 멸실된 부분만큼 차임은 당연히 감액된다. X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만큼 당연히 감액된다라고 징글징글하게 나와.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라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무단양도 무단전대와 적법양도 적법전대. 자, 무단양도 무단전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죠. 예? 첫째, 계약은 유효. 계약은 유효. 동의는 효력 요건이 아니야. 대항 요건. 따라서 동의받지 않은 양도나 전대 계약도 일단은 유효. 두 번째, 동의를 못 받아줬으니까 담보 책임을 추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세 번째, 갑은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갑에 대한 배신청 행위가 아니라면 해지할 수 없다. 배신 행위가 아닌 거 두 개, 부부 사이에 임대차 한 경우하고, 예?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갖고 있을 때 건물이 양도가 아니라 경매. 그래서 임차권도 경락에 넘어갔을 때 갑이 설령 동의하지 않아도 이건 배신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임차인 소유 건물 경매됨으로써 임차권이 경락에 넘어간 경우 이 두 가지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어서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요놈의 점유는 갑에 대한 불법 점유. 따라서 갑은 병해돼서 소유권에 기초해서 물권적 청권 반환이나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게 갑을 간의 계약이 해지됐는가 안 됐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해지를 했다면 갑은 자기 자신에게 반환하라. 그리고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거, 해지하지 않았다.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에게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무단전대, 갑은 을을 대비하여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은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양가로 1, 2, 3, 4와 5, 고기 6번의 사례 형태까지. 사례 형태 중에 반가로 3번,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동의받은 양도전대, 그 중에 동의받은 전대, 갑을 병, 동의했다. 갑은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병은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비용 상환이나 수선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갑의 직접 권리 행사 중에 뭐가 있어요? 차임 청구. 이때 을의 차임 청구와 갑의 차임 청구 중 갑의 차임 청구가 우선하므로 전 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차임 청구가 들어왔다. 전 차인 병은 거절할 수가 없다. 전 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차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때 전차인이 거절하지 못하는 차임이란 전대차 계약에서 정해져 있는 전대차 차임 지급 시기 전 지급한 차임에 해당한다. 후에 지급했을 때는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전 지급한 차임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보호하는 장치 4개. 첫째, 존속보호. 갑을이 합의 해지하거나 을의 임차권을 포기함으로써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라.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부동산은 6월, 동산은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 단 을의 이기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가 되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건물 전차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 임대인 으로부터 매수,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 으로부터 매수. 부속물 매수권 3개. 토지 전차인 임대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전차인소에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임대를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법전체인 보호장치 4개 그런 것들이 양가로 1, 2, 3, 4, 5까지 쫙 나와있죠? 쫙 읽으면 되죠? 임대차 종료됐다. 목적물 돌려줘야 되죠? 근데 못 돌려주면서 계속 사용수익해 부당이득 반환해야지.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은 의무는 없고. 다음 페이지 3번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이때 원상회복은 물리적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폐업, 신고 절차 이행 의무도 원상회복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기간 중에 해지할 때 어떤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는 내용 증명으로 하기로 하자 그랬어. 근데 합의 해지를 해. 합의 해지할 때 기간 만료로 해지할 때 이럴 때도 그 내용 증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일방적으로 해제나 해지할 때만 내용 증명으로 하기로 약정을 했으니까 기간 만료로 종료됐을 때는 야 기간이 만료돼서 종료됐다라는 것을 굳이 내용 증명으로 할 필요는 없지. 거기에까지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증금. 자,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야 되는 손해배상 의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지급한다 그랬죠. 이때 언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목적물 반환 시까지. 그러니까 충당도 반환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임대차 존속 중 또는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목적물 반환하기 전, 임대차가 존속 중이거나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반환 전 또는 명도 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고 보증금에서 충당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죠. 임차인은. 그러나 임대인은 연체 차임에 대해서만큼은 미리 충당할 자유가 있다. 꼭 구별하자. 임차인은 보증금이 지급되어 있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연체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가 없으며 보증금에서 미리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도 없는 반면에 임대인은 연체 차임에 대해서 미리 충당할 자유가 있다. 미리 충당할 자유가 있다. 양가로 3번 하고 주입할래. 있지요? 양가로 3번과 주입할래. 그 다음에 1번, 2번 손해배상을 담보한다. 그때 공제되는 건 연체 차임, 목적물 멸실에 대해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비용, 이런 것들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그게 2번과 주입할래. 소송비용 당연히 공제된다. 쭉 내려서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건 누가 증명? 임차인이 증명. 그게 4번. 5번. 갑을이 임대차를 했어요. 을이 보증금을 준 게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보증금 반환이 뭐? 원칙 누구한테 있다? 신소유자한테 있다? 구소유자한테 있다? 원칙. 구소유자! 이 전세권하고 헷갈리지 말자!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그래서 구소유자의 전세금 반환이면 소멸한다. 근데 이건 임차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단 을이 대항력을 갖고 있거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구소유자와 신소유자 사이에 승계하기로 합의를 했거나 요 두 가지 경우에만 누가 부담한다? 병이. 잊지 마세요. 전세권하고 완전히 구별하셔야 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목적물이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설정자 유지를 그대로 승계해. 따라서 구소유자인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소멸해. 그러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권, 채권에 불과하니까 원칙적으로 구소유자가 부담해. 단 요럴 때만 승계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요 경우에도 을이 원하지 않아.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럼 여전히 누가 부담해? 갑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세요. 제발. 아시겠지요? 근데 뭐 그렇게 꼭 안 해도 돼요. 시험 문제 맨날 틀리게 이렇게 나와. 이런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을은 병뿐만 아니라 갑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병에게만 또는 갑에게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몰라도 돼. 그것만 알아 기억하시면 돼. 틀린 거. 을은 갑 또는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또는 을은 병뿐만 아니라 갑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럼 돼. 버럭해서 죄송합니다. 몰라도 돼. 좀 전에 그 틀린 것만 기억하시면 돼. 아시겠죠? 네. 계약 총론 강론까지 끝을 냈습니다. 식사하시고 3시 10분부터 물권법과 특별법을 비몽사몽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